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뉴스 몇 가지가 있어서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 파텔이 FBI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트럼프 최근 인사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 게이츠의 기대를 걸었는데 맥 게이츠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가 물러났는지 이런 것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실망했는데 어쨌든 캐시 파텔이 FBI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맥 게이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상황,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인가? 트럼프가 브릭스 국가에 관세 협박을 했습니다. 과연 먹힐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어샤이머 교수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어떤 전략을 꺼내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아예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서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 리더들은 지금까지 이 역사상 서구 지도자 중에 가장 멍청한 자들이라는 거죠. 좋은 시대는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이런 격언이 있죠. 미국과 서유럽은 그동안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또 좀 무지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실존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뱅뱅뱅 돌아갑니다. 두뇌 활동도 활발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을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어려움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런 격언도 역시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전략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전략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미어샤이머 교수가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은 조지아에 대해서 이제 이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단하겠다. 조지아는 EU 가입 협상을 동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지금 주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총리에 따르면은 서구 세력들은 조지아로 하여금 러시아와 군사적인 충돌을 해주기를 바란다. 만약 한다면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나토군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조지아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조지아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수상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현 정권이 이겼습니다. 미국은 조지아 현 정권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 이제 조지아 EU 가입 협상 동결, 이것을 핑계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단했습니다. 만약 조지아 정부가 미국의 뜻대로 따라주었다면 미국은 전폭적인 경제 지원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나 조지아는 일단 국가를 살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이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에 EU는 크레물린에 맞서는 보류다. 조지아는 EU에 가입해서 크레물린에 맞서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EU가 크레물린에 맞서는 보루인가요? 중국에 맞서는 보루인가요? EU의 탄생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EU 멤버가 되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EU 소속 국가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회제도 그리고 경제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군사적인 충돌을 이 EU 안에는 이제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EU를 크레물린에 맞서는 일종의 전투적인 보루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미국은 EU를 미국의 프락시아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국가에 좀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이 브릭스는 현재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스위프트랑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이쪽에서 자국 화폐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브릭스 공통화폐, 이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게 된다면 미국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는 미국 달러 사용을 포기하는 나라, 거부하는 나라에게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일단 만약에 브릭스가 새로운 이제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이제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계속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 경제학자인 캐서린 타이슨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이제 금융 관련된 헤게모니는 이미 끝났다.
트럼프는 이 관세를 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를 협박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는 거기에 이제 귀담아 두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자신의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슨은 1980년에 미국 연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프트 시스템, 물론 과거에도 결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현대화된 이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시스템 이것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 뉴욕 연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아마 스위프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버전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컨트롤하는 스위프트 시스템, 이 스위프트 시스템 안에는 바깥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 완전히 이제 닫힌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스위프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뭐 무역이든 송금이든 돈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브릭스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식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국가는 이 시스템을 국가안보급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캐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나라에 관세를 때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트럼프의 이 관세 협박은 공허하다는 거죠. 뭐 저는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지금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직접적인 무역 상대국들 혹은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관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보복 관세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부 상황을 더욱더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뭐 트럼프가 그것을 모를까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주변에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보복 관세 무역 장벽을 치는 것, 이것이 A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뭐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트럼프가 이런 보복 관세 협박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공장을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 압박을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특히 첨단 업종들, 한국, 대만, 일본, 중국도 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 있는 첨단 공장들, 이것을 미국에 지으라는 거죠. 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보복 관세 키치프레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브릭스에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브릭스에는 식량이라든가 자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브릭스 멤버국 중에 특히 이제 공산품 관련돼서 주도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뭐 중국이 러시아나 인도와 공산품 관련돼서 달러를 쓰지 않고 자국 화폐를 이용해서 무역을 한다. 여기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뭐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미국 내부 사정을 더욱더 이제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1990년대 러시아와 브라질은 식량 순수입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소비에트 경제가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뭐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고 이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계 식량 수출국 1위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중국의 식량 무역 파트너로 선호가 되는 거죠. 이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엄청난 식량을 사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 샀습니다. 미국의 식량의 제1수입국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여기서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의 규모를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있는 사람도 잘 알고 있죠. 결국 브릭스에 대한 관세 협박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대만, 한국, 일본에 대한, 독일에 대한 관세 협박은 유효합니다. 이런 관세 협박을 통해서 이들 선진국에 있는 이제 생산 설비 이것을 뜯어서 이제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꿈, 이것을 트럼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브릭스에는 미국의 관세 협박이 공허하다. 이것도 뭐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미국이 이 브릭스나 제3세계를 대할 때 톤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가신국들, 뭐 한국, 대만, 일본, 뭐 독일 이런 나라를 상대할 때랑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허한 협박은 먹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협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받으면 굴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명 중에 9은 협박을 받으면 물러서게 됩니다. 상대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데, 이거를 쓴 녹티스 드레이브는 이라크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된 어떤 백그라운드는 전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가 없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위협을 하거나 뭐 경제 제재하고 무기를 실어보내고 이런 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은 이들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이 승인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브릭스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브릭스는 미국의 이 제호를 뭐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대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는 브릭스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만나서 자리에 앉아서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티스 드레이버는 경제 관련된 백그라운드는 없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박들은 다 공허하죠. 자, 그리고 윌 슈라베가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이제 러우전 상황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러시아는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나토 소속 국가의 이제 용병들, 군인들, 뭐 군인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타격하고 이들을 파괴한 것, 이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태컴스가 한 13발 정도 날라왔습니다. 러시아는 그중에 10대를 격추했다. 그리고 한 2발 정도가 옆으로 가서 이제 피해를 줬습니다. 자, 이때 수리 중인 S-400 레이더 장치 그리고 승무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솔직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1월 25일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태컴스 발사체 5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추가적인 이스칸데르 공습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군과 나토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알려진 것을 겨냥했다는 거죠. 어떤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40명의 미국인과 9명의 프랑스인이 있다. 이 정보를 러시아가 알고 거기에 다이렉트로 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고 이전 같으면은 그걸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여 명의 미국인과 9명의 프랑스인들이 무력화되었다. 뉴트럴라이즈 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실 그대로 주장을 하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온 나토 소속 뭐 병력이든 군사 장비든 무조건 파괴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실제로 파괴하고 그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뭐 평화 유지군을 집어넣는다, 유럽 소속 군대를 집어넣는다 이러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만약 미국과 나토가 이 직접 이제 군대를 집어넣게 된다면 러시아 미사일을 두들겨 맞고 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롭게 부대를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겠죠. 순차적으로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 러시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만 이쪽에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중립화에 동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측은 어태컴스 발사대를 파괴하는 영상들 이런 것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격한 포인트에는 어태컴스 미사일 발사대 즉 하이마스 발사대죠. 3대가 있었는데 수미 지역입니다. 이곳을 파괴했다. 이 영상을 길게 좀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암체워드가 한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러시아가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근원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공격하는 능력, 빠르게 파악하고 공격하는 능력, 여기에 있어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거죠. 199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걸프전입니다. 당시 이제 이 스칼리터는 이 걸프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위성 자산 그리고 정찰 자산 이런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걸프전 기간 내내 단 한 대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도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쪽에서 쏘면 그때야 저기서 쏘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힘든 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TV 보면 그런 것을 쉽게 찾아서 바로 때려서 파괴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어렵다고 스칼레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러시아는 이동식 발사대의 위치 파악 그리고 선제 공격 이런 것을 매우 빠르게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암체워드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탄력 문제로 심각하게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서구 언론도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시 파텔을 FBI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캐시 파텔이란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러시안 게이트, 이 음모, 이것을 파헤친 인물입니다. 자, 러시안 게이트의 기본적인 골자는 FBI나 CIA, 미국의 정보기관, 그리고 수사기관, 그리고 법무부, 이들이 이 오바마와 뭐 힐러리 이쪽 캠페인 이쪽에 이제 영향을 받고 압력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간첩이다, 러시아 간첩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정보기관들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 캠페인 선거본부를 감시하고 도청하고 그리고 증거물을 조작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담긴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자, 미국의 정보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자, 당파성 A라는 정치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고 자, B라는 사람을 이제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간첩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넣기 위해서 자,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파헤친 인물이 캐시 파텔입니다. 자, 이것은 보훈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캐시 파텔이 수사를 했을 때 그 당시 캐시 파텔이 드러냈던 성향, 이것을 미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죠. 이 친구는 거침이 없습니다. 인도계인지 뭐 파키스탄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캐시 파텔은 거침이 없고 진실이면 무조건 추적하고 그리고 까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FBI 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캐시 파텔이 FBI 국장이 되면은 두려움에 이제 벌벌 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 조 바이든 이런 인물들이죠. 직접적으로 이 러시안 게이트에 관련된 인물들 뭐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배후에 기관들이 있습니다. CIA, FBI, 그리고 사법부, 심지어 법원조차 이 FISA죠. 자, 이들이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어떤 딥스테이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네트워크가 있죠. 만약 캐시 파텔이 이 네트워크를 건드리게 된다. 그리고 특정 사건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들. 자, 이것을 수사를 해서 밝혀내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는 이 그림자 정부의 그물 같은 네트워크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미국 정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와 캐시 파텔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적합한 인물을 FBI 국장이 임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이들리브 남쪽 지역 그리고 알레포 서쪽 지역 이쪽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마에 지금 이 시리아군이 이렇게 이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레포 상황, 이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시리아와 러시아가 이 상황을 몰랐을까? 이미 3, 4개월 전에 자, 이들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알카에다와 아이시스 전사들이 몰려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키 국경을 통해서 무기가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리아나 러시아가 몰랐을 리는 없죠. 이란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이 알레포가 뭐 완전히는 아닙니다만 일단 상당 부분이 저쪽 애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알레포를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대가 와서 도시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들 기습적으로 침투한 이들 이제 침투 세력들 이들에 의해서 도시가 점령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활발하게 이제 도시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리아군은 후퇴했습니다. 또 일본에 이제 체포되고 살해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교전을 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마 지역에 시리아군이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들리브 지역 남쪽을 맹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바니아 민병대입니다. 뭐 테러리스트죠. 그런데 알바니아 애들이 왜 여기 와 있는가? 이 알바니아는 코소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과 나토가 통제하는 세력들이죠. 자, 여기서 이 추가적으로 이제 도움이 온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알카에다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온건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이것은 다 진실입니다. 뭐 알카에다 아이시스죠. 자, 이들이 세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터키 외무장관은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터키는 알레포 전투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묘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주 물결, 난민들이 오는 것을 이제 막을 것이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들은 3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날뛰고 있다면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 터키는 시리아의 테러 조직이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이야기일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실제 이 테러리스트들이 터키군의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미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키 정보기관과 연관된 인물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고 터키 군부와 연관된 인물들이 박혀 있고 이런 내용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배후에 터키가 있다. 물론 미국과 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 터키와 미국, 이들은 아마도 이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의 이제 군사 전력을 이렇게 늘어뜨리기 위해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아사드 정권을 노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아사드를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린다. 이 경우 주변의 중동 지역에서 터키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중동 지역의 주민들 이들은 거세게 이제 터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는 아사드 정권을 직접 무너뜨리는 것,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면은 이때 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힘의 백홈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제2의 도시 알레포, 이 알레포의 상당 부분을 먹어서 이것을 일종의 이제 레버리지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이들리브 지역 이쪽에 자치권을 달라, 이것을 이제 시리아나 러시아, 이란에 요구를 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터키의 궁극적인 목표죠. 자치권 이들리브 지역에 이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지금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로 간 시리아 난민들, 자, 독일에는 이미 10% 정도의 터키계 이 독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과거에 이제 전후 노동력이 부족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갔었죠. 뭐 인구의 뭐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투르크 세력들, 이들이 터키를 통해서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셀렉션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터키와 가까운 이 투르크 세력과 가까운 그런 주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내에는 많은 투르크 주민 그리고 반 아사드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길에 몰려 나와서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들이 대거 이제 시위를 했는데 독일 경찰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면은 독일 경찰은 갑자기 나타나서 몽둥이 찜질을 하고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자, 이들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시위대,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독일입니다. 자, 그리고 아사드가 이제 2023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프랑스는 계속 이렇게 무장 세력에 무기를 주고 있는데, 미국은 대전차 무기를 주고 프랑스는 대공 무기를 준다. 뭐 견창식 대공 미사일 같은 것 같습니다. 뭐 미스트랄인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반군들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프랑스 뭐 또 영국도 있습니다. 이들은 반군들 테러리스트들을 그들의 프락시아미로 이용하고 있다. 정규군의 이제 이 대신해서 싸우는 프락시아미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사드가 이제 서구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6년입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야, 그 오바마 걔가 아이시스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유세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 트럼프를 맹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이제 트럼프를 지원했던 네오콘 세력들, 뭐 딕 체니나 뭐 마이크 펜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트럼프에게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뭐 이건 그냥 제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시스가 어떤 놈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시스 마크가 붙어있는 이제 트럭, 그리고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를 타고 있습니다. 뒤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이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이동할 때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트럭 위에 여성과 어린이들을 싣고 다닙니다. 인간 방패로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죠. 자, 이 끔찍스러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시스 부대가 갈 때는 항상 트럭 뒤에 이런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싣고 다닙니다. 이 밤에는 나쁜 짓에 이용하고, 그리고 낮에는 인간 방패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아이시스. 자, 이 아이시스를 지원한 나라 누굽니까? 자,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란에서 뭐 히잡 때문에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미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트럼프는 올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히잡을 쓰고 있었어.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히잡을 쓰기를 원해. 그런데 거기에 대고 미국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잡 관련되어서 어떤 여성이 죽었다, 이런 사건이 뭐 작년에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여성은 쿠르드족 테러리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란에서는 상당히 세속화되고, 그리고 회교 원리주의로 시민 생활을 억압하는 것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원리주의 세력이 좀 강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1억이죠. 그런데 테헤란만 가도, 자, 이 도심지에 뭐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 여성들이, 젊은 애들은 뭐 히잡 안 쓰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길에 갈 때도 대충 걸치고 좀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지들끼리 모이면 뭐 수영복 파티도 하고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골에 가면은 원리주의 세력이 좀 강한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뭐 도덕 경찰 이런 애들이 다니면서 히잡 안 쓴 여성들을 좀 단속하고,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고 뭐 두들겨 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잡 때문에 이란을 파괴해야 된다, 이란의 폭탄 세례를 때려야 된다,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미친 소리를 떠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겁니다. 이자들,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무기를 대주고 월급을 준 세력은 누군가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이시스가 뭐 미국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 보셨습니까? 실수로 이스라엘 측을 공격해서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해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시스는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은 아이시스 전사들이 부상을 입으면은 이렇게 싣고 와서 이 치료도 해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다 공개를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언론이 추적해서 밝혔는데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시스를 도와서 시리아를 위태롭게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도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BBC 뉴스 중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아의 반군들을 미국이 무장시키고 있는데 잘못될 수 있다. 이때 2010년대 초만 해도 미국과 서유럽에는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이런 언론, 주류 언론을 통해서 이 오바마 정권과, 그리고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에게 대해서 맹비난하는 그런 컬럼들을 자주 올렸습니다. 뭐 가디언, BBC 이런 데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2017년 이때 이후인가요? 자, 미국의 주류 언론,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어떤 세력에 완전히 장악됩니다. 그 다음에 단일한 목소리만 나오고, 이런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목소리, 이런 것은 다 삭제가 되고 아예 언론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참 황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매우 특이할 만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 쿠르드 반군 세력들, 자, 이들이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서 이번에 이제 이 알레포를 쳐들어온 이들 테러리스트 세력, 이들에 맞서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와 쿠르드 사이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에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쿠르드 자치고, 이 쿠르드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는 이제 내전 전입니다. 아사드 정권 그리고 쿠르드 사이, 이들과 사이에 이제 잘 중재를 해서 이 쿠르드, 시리아 내에 이제 쿠르드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자치권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도와왔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쿠르드 세력과 이제 정부군 아사드 정권, 이쪽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도와준 것,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리아 정부군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투르크계 반군들, 이들이 이제 득세하게 됩니다. 이자들이 노리는 최종 타겟은 쿠르드족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즉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쿠르드 쪽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윌 슈라이버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글들은 여러 곳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은 이 시리아 정부군이 갑자기 빠르게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시리아 정부군 상황이 엉망이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몇 달 전부터 여기에 대한 경고는 올라왔습니다. 윌 슈라이버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터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공세, 이 공세를 이 러시아나 시리아 정부군에서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에서 빠르게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며칠 동안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주의 깊게 지켜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일단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들리브 지역에 상당수의 이제 아이시스 전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알카이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알레포 쪽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스트레치 됩니다.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군의 백업도 없고 그리고 중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탱크나 이런 것은 몇 대 있습니다만 많은 수의 무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정부군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군의 전투원 숫자는 많습니다. 자, 일단 이들을 쭉 끌어들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시리아 정부군은 모체에서 일종의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집중시킨 다음에 자, 이쪽을 각계격파로 파괴해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이란이 했던 겁니다. 이것이 과거 이제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했던 이제 수법입니다. 이 솔레이마니는 일단 전사들 테러리스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군 혁명수비대, 자, 이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일단 지상군에 있어서 러시아는 많이 없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소수의 인원만 있었고 이들 이란과 그리고 이제 시리아 정부군 이들이 메인이었죠. 자, 이들로 하여금 이 흩어져 있는 테러리스트 이들을 괴멸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알레포 전투의 내용이죠. 바로 이것을 또 한 번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테러리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공군이 조금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다 활발하게 이제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공군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공군력을 이용해서 테러리스트들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씩 남아있는 잔당들을 청소한다. 이게 솔레이마니가 했던 수법입니다. 알레포에서도 그랬고 라카에서도 그랬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이제 솔레이마니를 참수했는데 이 내용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2년 정도 쫄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네타냐후도 쫄랐다. 뭐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네타냐후는 빠졌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장군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솔레이마니 제거를 요청한 것 직접적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손을 잡고 아이시스를 퇴치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왜 이란에 대해서 한을 품을까요? 저놈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미군 병사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더글라스 맥그레거 대령이 방송 중에 나와서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군 병사가 이란군에 희생이 되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자, 미군이 은밀하게 이제 반군을 지원을 하겠죠. 뭐 군사 자문단으로 가 있을 겁니다. 훈련도 시켜주고 또 이제 싸울 때 일종의 도움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다루는데 협력을 했을 수가 있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린벨의 출신들이 고발하는 책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미국 정부가 시켜서 갔더니만 거기 갔는데 야, 이거 내가 가르치고 도와줘야 될 놈들이 아이시스더라. 이런 황당한 꼴을 겪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좀 억압을 했죠.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군들과 함께 섞여 있는 미군 특수부대들, 여기에 이란과 이제 시리아군이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주도했던 사람이 당연히 이제 솔레이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희생된 미국 관련된 뭐 병사 혹은 PMC 숫자, 이것이 200명이 훌쩍 넘는다.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다. 미국 펜타곤 입장에서는
솔레이마니는 희생된 미군 병사들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레이마니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년 동안 졸랐다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습니다. 뭐 당시 이제 트럼프 1기 그때만 해도 네오콘들에 의해서 이제 장악이 되었죠. 뭐 힘을 못 썼을 겁니다. 결국 이 시리아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이 텔레그램이나 뭐 트윗을 보면은 엄청나게 비관적인 장면들, 사진들 이런 것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와 시리아는 여전히 이제 항공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공중 커버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폭격을 하고 있는데 테러리스트 진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대가 쭉 들어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때려버리면은 이 테러리스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소위 잔당이 되는 거죠. 이제 남은 잔당들을 지상군을 보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작업, 이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알레포가 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나중에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반군들의 기습,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주민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지금 터키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데들은 몰래 그러려니 하고 제껴두는 거죠. 그런데 터키 국경을 통해서 무기와 이렇게 이제 전사들, 전투원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터키가 지금 중동 지역 내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대단히 우려하고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겠다. 최근에 이 아사드 정권은 아랍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저는 이 걸프만 연한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 뭐 GCC 국가들입니다. 잘 좀 몰랐는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이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아시아 상황이 뭐 어떤 면에서는 터키에게 그리고 반군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사드나 러시아, 이란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죠. 자, 이들리브 지역에 매우 강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 탈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뭐 전쟁의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만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일단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